부패 기전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엉덩이, 가슴 풀도, 목덜미, 산모. 축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영상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저희 상황과 딱 들어맞는 상황을 찾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합법적으로 가해자를 2번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말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합의와 탄원서 부분도 웅변님께 상담했었는데 상담 후에 바로 웅변님이 조언 주신 대로 진행시켰죠.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 측은 웅변님 예상대로 나왔고 저는 피고인과 상대 변호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전화 상담 전날 주셨던 문자요.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주무시라고. 멘탈도 많이 약해져 있었었고 소송하면서 수많은 법조인분들 뵈면서 늘 업무적인 딱딱함이 익숙지 않았는데 그 문자 하나에 울컥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었나 봐요. 제가 고소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선택한 방법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너 만질 때는 즐기고 좋았지? 내가 진짜 지옥까지 끝까지 쫓아간다. 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제 환절기가 됐죠. 그래서 아침 저녁은 꽤 쌀쌀하고 또 낮에는 또 여전히 좀 더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되게 맑고. 네. 그렇죠.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터뷰 영상 촬영 이후에 저희 식구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좀 장시간에 걸쳐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당시 사건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당시 기억이 이제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가 하얘져서 이제 뭐 하고픈 이야기를 이제 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아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 대화 중에 또 이제 저희 채널에 대한 뭐 이렇게 아쉬움, 그 소중한 제언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또 뭐 대승적 차원에서 피해자분들한테 이제 알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참 많이 못 알려드린 게 이제 그 짜여진 대본대로 한 게 아니고 거의 애드립에 가깝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있으면 보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하고 이제 동종 이제 이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가로서 제가 아는 바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근데 이제 실제로 사건의 당사자로 이 피해를 겪으신 분의 어떤 현실 조언 이런 게 더 와닿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식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영상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너무 날로 먹는 건가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 드리는 건데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피해자분들께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추행을 당했을 시의 대처는 웅변님 영상 중에 포스코 여직원 사건과 성추행 대처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 영상만 숙지하셔도 피해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해바라기 센터 같은 기관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 경우 직장 내에서 일어난 추행이기에 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도 가능했고 성추행 고소도 함께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별개 절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근거나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시고 뭐 동시에 하셔도 되고 하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언급해 놓으셨는데 서로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겹치는 것이 아니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 처벌은 가태료가 최고 처분이라 다소 가볍지만 노동청에 이 회사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조사 같은 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라서 조사가 긴장되고 두려우신 분들은 노동청을 먼저 진행하셔도 연습해 보신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청 처분 결과를 경찰서에도 제출해서 하나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해자를 2번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이 최고 처분인데 저는 다행히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 전 사건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저처럼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하시거나
혼자서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서를 정리해 봄으로써 사건을 정리해 보는 계기도 되고, 여기서 이제 국선 변호인 선임은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이야기합니다. 문서를 정리해 봄으로써 사건을 정리해 보는 계기도 되고, 사건을 진행하실 때도 말로 하다 보면 우왕좌왕하실 수 있는데 정리된 문서로 작성해서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내용 전달 가능하고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기도 했고요. 이제 고소장과 함께 부가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정황 설명과 증거 목록을 만들어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주시겠지만, 국선 변호사나 형편상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스스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적확한 이제 조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사의 상습적인 추행 이제 11가지를 추행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작성하셨다. 이게 타임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별로 이제 이 1번 행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다. 2번 행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다. 이제 이런 걸 쭉 적는 거죠. 고소장 그리고 자세한 정황 설명, 증거, 이제 카톡 메시지나 문자 뭐 이런 걸 각 건마다 동일한 번호로 정리를 하셨다.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수사기관의 어떤 품이랄까? 이런 걸 굉장히 덜어주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편하죠. 수사하기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정황에 대해서 이제 작성할 경우에는 추행이 일어나는 날짜, 시간, 장소를 기재하고, 어떤 상황에서 추행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뭐 움켜 잡았다, 주물렀다, 기타 등등 뭐 이런 언급을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추행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 두셔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뤄본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 카톡에 나의 일정표나 나와의 대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후적으로 편집이 불가능한 그런 데다가 피해 내용을 그때그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수사기관에 봤을 때 사후적으로 이렇게 편집했을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피해자 말에 신빙성이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다, 이런 거고. 이렇게 만든 문서를 토대로 고소장도 작성하였고,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을 때 수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 편하고 사건 정리가 쉬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담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신 내용이, 이제 고소장 접수하러 갔을 때 형사님이 여지껏 수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오신 분 처음 본다고 다음날 바로 조사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국선 변호사님 선임 받아서 변호사님과 동석하에 조사받고 싶어서 바로 조사를 받진 않았지만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달을 고생해서 정리한 보람은 있더라고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우리 식구분이 굉장히 이제 준비를 잘 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이제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녹취록, 정신과 진단서, 노동청 처분 결과를 제출하셨다.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은 내용이 이어지게 캡처하시고 꼭 대화 내용 백업해 두셔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가해자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이 이어지게 캡처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갤럭시 유저시라면 내 휴대전화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으니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를 또 보내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녹취록은 꼭 속기사를 거치셔야 증거 능력이 생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속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비용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게 한 20-30분 하는데 그래도 한 50만 원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클로바 노트라고 해서 음성을 활자화해주는 앱이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정신과를 가신다면 일정 기간 이상 상담 꾸준히 받으셔야 진단서 발급 가능하고, 급하신 분들은 소견서가 가능하다. 수사 중에 통화 기록 요청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휴대폰의 통화 내역이 뒤로 밀려서 삭제될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시고, 통신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역이 삭제돼서 통화 내역 발급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곤란하셨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분은 미리 확보해 두시기를 권고드린다. CCTV도 이제 비슷한데 아시겠지만 이제 보정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거 보정 신청을 법원에 해서 미리 이제 나한테 유리한 증거다 라고 하면 이제 확보해 두실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터치가 없었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발언도 이와 같이 법행 일시와 정황 설명 이제 증거를 첨부해서 작성을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는 추행으로 고소할 수 없지만 평소 이 사람이 추행을 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제 첨부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잘하신 거죠.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 근거가 없죠. 다만 강제추행이죠. 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범죄여서 이제 처벌이 되는데, 성희롱 같은 경우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성행, 성향, 품행 이런 거를 이제 추단해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조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첫 조사
진술을 토대로 모든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첫 진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진술이 바뀌지 않게 유의하세요.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지면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돼서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진술의 일관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집는 것 또한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첫 조서를 꾸미고 형사님께 조서를 확인하라고 주실 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 요청하시라. 이것도 제가 이제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혀 이거를 눈치를 보거나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진술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실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정정해 달라라고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성범죄를 당했던 상황을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남성 수사관님이 불편하시면 여성 수사관님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웬만하면 여성으로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걸 요구하시면 당연히 이제 받아주겠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반복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 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합니다. 이게 또 영상 녹화가 실적이 되기도 하고 사후에 이제 다른 말이 나오는 걸, 조사 분위기가 뭐 강압적이었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요청하면 100% 받아줍니다.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경우 꼭 민원을 넣으시고 권리 주장하시라, 이제 관련 내용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확하게는 말 못했지만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수사팀장이 가해자와 친분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권리치면 기타 등등의 내용을 넣어 이제 제가 조사받은 해당 경찰서 경찰서장 행사과장 경찰청 청문검사실 계장 앞으로 내용 증명 띄웠다. 내용 증명도 전달됐다고 저한테 문자 도착하고 2시간 만에 바로 반응이 왔다. 수사관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 뭐 그런 협박성 멘트도 필요 없었고, 여청계 행사과장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하셔서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후에 사고도 받았고 수사팀도 교체해 주셨는데,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진정 넣었던 노동청 감독관님한테까지 전화로 이거 사건 겹치는 거 아니냐고 헛소리 했다기에 다시 과장님께 알리고, 그 팀장은 수사도 못하는 과로 쫓겨나 버렸다. 이제 그 덕에 교체된 형사님이 열심히 수사해 주시더라.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저희들이 할 때 경찰이나 검찰은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처벌해주는 걸 법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의심받는 게 뭐냐면, 특히 경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방 유지들, 토착 세력과의 어떤 유착 관계를 의심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사실은 알기 어렵지만 그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지방 유지들하고 뭐 저녁에 술자리를 하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를 하죠. 검찰의 어떤 검사도 마찬가지죠. 뭐 영감이면 평소에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스폰도 이렇게 하고. 뭐 약간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직도 지방에 그런 데가 많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당했어요. 그럼 전화 이렇게 하면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피해자도 뭐든 이제 내가 조사하는 사람인데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이제 잘 들어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중에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실무자가 있고 위에 관리자들 있잖아요. 관리자가 또 이제 유착관계 있을 수 있어서, 야, 뭐 그렇게 봐야 돼? 다른 면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한번 고민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 조사나 이런 게 산으로 가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할 때는 계속 의심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경우처럼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기피 신청하는 거죠. 완전 팀이 교체되게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셨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현실 조언으로서는 경청해볼 만한. 근데 이제 막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들이 또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배심죄 걸릴 수 있어가지고 뭐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에는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거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필요적인 수단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에 하고 싶었던 말이나 이제 그게 뭐냐면, 뭐 피해를 준 가해자를 꼭 처벌해달라는 호소 취지의 내용 같은 뭐 이런 심정 이런 거 미리 문서로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는, 가해자의 엄벌을 이제 탄원하는 탄원서 내지는 진정서. 그 탄원서는 제목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내 말을 동정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록에 그냥 뭘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것 같아 정확하게 내용 전달하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서 갖고 예상 질의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형사님께 이제 문서를 작성해 왔는데 제출이 되냐고 여쭤보니 받아주셨다. 거짓말 탐지기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증거 능력으로 쓰이진 않지만 실체를 파악하는데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진짜 억울한 분들은 요청을 하죠. 나한테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 전에 검사관님과 질문지를 미리 작성한 뒤 정해진 질문에 문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불시에 돌발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라. 재판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마주치기 꺼려지기 때문에 법정에 직접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없는 분들이나 저처럼 국선 변호사가 있음에도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주시지 않는다면 잘 안 가시대요. 피해자 국선들 잘 안 가시는데,
이제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걸 활용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재판 모니터링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재판 전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당일 피해자의 재판 내용을 유전상으로 알려주신다. 그리고 혼자서 법정에 가셔야 하는 경우에 동행도 해주신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세요. 근데 옆에 이제 나의 우군이 있으면 좀 든든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는 이제 팩트만 정리해서 알려주시다 보니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요것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사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부에서 이제 그 약간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음은 저한테 보내주신 편지인데 이것도 읽어주시라고 해서 제가 한번 웅변님께, 웅변님, 인터뷰에서 긴장한 탓에 감사의 뜻을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웅변님께는 100번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도 제 마음이 다 표현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상담도 정말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통화 말미에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된다 해주시고,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 중에 러닝메이트처럼 도움 주시겠다고 해주셨던 말씀에 2번 감동받았던 기억나네요. 제가 다시 문의를 드리고 싶었을 때도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고민만 하다 선뜻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웅변님께서 재판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먼저 연락을 주셔서 다시 상담을 받았고 좋은 결과까지 얻었어요. 인터뷰 때 말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합의와 탄원서 부분도 웅변님께 상담했었는데 상담 후에 바로 웅변님이 조언 주신 대로 진행시켰죠.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 측은 웅변님 예상대로 나왔고 저는 피고인과 상대 변호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재판을 질질 끌기만 하던 피고인 측 때문에 마음고생 정말 심했었는데 웅변님 덕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고 합의에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려요. 웅변님 채널의 주제는 다소 딱딱한 소재일 수 있으나 참 따뜻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웅변님 상담의 결과도 보이고 영상에서의 웅변님 모습도 자연스러워지셨더라고요. 웅변 채널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탈에 대한 고충도 있으신 듯한데 웅변님께서 유튜브를 단순 홍보 목적으로 하셨다면 다른 변호사님들처럼 사무실 이름도 내걸고 탈도 안 쓰셨겠죠.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억울하고 잘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하신 만큼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덕에 웅변님께 받은 마음 돌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식구분들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웅변님은 정말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멋진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세요. 이건 부끄럽습니다. 이제 탈에 대한 부담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 식구들에게 선물처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웅변님은 사랑입니다. 하트. 근데 이게 뒤에 지문이 있는데 샤이한 웅변님이시지만 저랑 통화하면서 제가 좀 샤이하다는 거 이제 파악하셨나봐요. 그래서 이걸 영상에서 읽어주신다면 웅변님은 사랑입니다. 이 하트에서 꼭 손하트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웅변님은 사랑입니다. 이거 부끄럽네요. 하지 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라 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조심스럽네요. 피해자분들마다 피해 정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나만 안고 가야 하기에는 억울했기에 고소를 결심했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도 싫었고요. 물론 소송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가해자 너 만질 때는 즐기고 좋았지? 내가 진짜 지옥까지 끝까지 쫓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이악 물고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왜 있겠어요? 합법적으로 복수해주는 곳이잖아요. 엄중한 법의 힘을 빌려 죗값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가해자가 법의 심판대에 서서 판결받는 날 저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여직원을 추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피해자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힘들었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 치유가 되더라 하셨던 게 어떤 심정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고소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선택한 방법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심리치료나 정신과 상담도 추천드려요. 저 또한 추행당한 기억과 소송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와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주변 지인들이 너도 힘들겠지만 가해자는 지금 피가 마르고 잠도 못 잘걸? 이라고 해주더군요. 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기도 했었어요. 저도 정신과라는 것에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랐었고 정신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의 폭이 좁아져 있던 저에게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상담을 다니면서 치유와 위로가 되었고 저는 다행히 좋은 원장님을 만나 잘 버틸 수 있었네요. 약물 치료도 함께 받았었는데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함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일상이 안 됐을 때 약의 힘을 빌려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난 후 언론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다가 지금은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성범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한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도움받은 분들에게 마음몸으로 진 빚을 갚으며 외상 후 성장이 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제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나쁜 놈이지 피해자분들이 숨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요. 꼭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 찾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저의 글로써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분이 정말 제가 피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적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옳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자신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원망만 하고 계시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버리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도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소송도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100%였다라고 하면 돈과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들여서 소송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해자가 극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부지런한 수집 그리고 훌륭한 조력자와 함께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게 있을 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무리 고민해봐야 밤에 잠을 안 자봐야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판례에 등장하는 그 사실관계가 딱 나한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가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조언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거의 마치 전쟁이나 이 싸움 같은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도 이거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가지고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 사례는 이 사례에 들어맞는 건가 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냐 저기에 해당하냐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현실적으로 이제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분은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셨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난 뒤에 또 다른 성장을 위해 오늘도 이제 용기 내주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옆이나 뒤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신 저희 식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웅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글로써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돌멩이 하나, 새싹 하나 태어난 이유는 반드시 있으며 가치없는 탄생이란 없으니 그대라는 존재 또한 귀하게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마라.